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에이수스의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 라인인 ROG 스트릭스 시리즈 중에서 성능과 완성도 면에서 정점에 있는 최신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제 데스크탑이 초라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에이수스 ROG 스트릭스 스카 17 SE는 도대체 어떤 노트북인지 빠르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ROG 스트릭스의 외관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오프 블랙 색상의 알루미늄 상판에는 큼지막한 ASUS ROG 로고를 볼 수 있고요. 상판을 가로지르는 도트 매트릭스 디자인은 후면의 통풍구와 내부의 키보드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반투명하게 처리해서 게이밍 감성을 추가했고요. 또 상판에는 특이한 문양이 보이는데요. 이 문양의 비밀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판은 약 130도 정도로 개방이 되고요. 17인치 디스플레이는 3면 슬림 베젤로 꽉 찬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힌지는 이 양쪽 끝부분만 잡아주고 있는데 움직임이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떠있는 구조가 쿨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는 2.9kg, 어댑터와 케이블도 1kg 정도로 측정됐습니다. 다 합치면 4kg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하다라기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노트북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트는 후면에 전원 포트와 2.5기가 유선 랜 포트, HDMI 2.1 단자, 디스플레이 출력과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3.2 Gen2 C-타입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 4 단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왼쪽 측면에 오디오 콤보 잭과 USB 3.2 Gen1 A 타입 포트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포트는 전부 후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연결된 케이블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거치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이 G733 모델은 게이머의 감성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키보드와 디스플레이 밑부분, 그리고 하판의 새 모서리에도 RGB LED가 점등되는데요. 각 부분이 모두 연동돼서 작동되기 때문에 게이밍 감성뿐만 아니라 방 안의 인테리어 효과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아머리 크리에이트에 있는 어우라싱크에서 RGB 효과를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측면에 이렇게 자석식으로 끼울 수 있는 키스톤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석으로 착 하고 장착되는 것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감성을 주고 있죠.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관련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키스톤을 도킹하면 원하는 성능 모드로 바뀌게 할 수 있고요. 특정 앱이 실행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섀도우 드라이브라는 나만 볼 수 있는 비밀 G 드라이브를 만들어 놓고 키스톤을 도킹해야만 그 비밀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열쇠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뒤쪽에 아머캡을 교체할 수 있도록 총 3개의 아머캡이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석으로 착 달라붙는 방식이고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ASUS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터용 디자인을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원하는 스타일로 교체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에 이 작은 UV 라이트가 있길래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이 노트북 상판에 이 문양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문양은 스팀에서 발매한 스카 러너라는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암호라고 합니다. ASUS에서 게이밍 감성을 제대로 넣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G733 모델은 노트북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12세대 인텔 모바일 CPU가 상당히 고성능으로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12세대 인텔 코어 i9 12950HX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2.3GHz, 부스트 클럭은 5GHz까지 올라가는데요. 16코어 24스레드로 8개의 성능 코어와 또 8개의 효율 코어로 작동하면서 모바일 CPU 최강의 하드웨어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만 봐도 성능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Ti 랩탑 GPU로 TGP는 최대 150W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죠. 내장 그래픽을 꺼버리고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게 해주는 먹스 스위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최고의 성능과 최고의 반응 속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먹스 스위치를 개별 그래픽 모드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장 그래픽을 활용해서 배터리와 성능의 균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MS 하이브리드 모드로 사용하면 되니까요.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램은 DDR5 4800MHz의 16GB 램이 2개, 총 32GB의 램이 탑재되어 있고요. 2TB의 PCIe 4세대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2도 역시 지원하고 있죠. G733 모델은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텔리전트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에 6개의 히트파이프와 84핀의 곡선형 팬블레이드, 또 4개의 열 방출구가 달려있고요. CPU와 GPU에는 서멀 페이스트 대신 리퀴드 메탈을 적용해서 발열과 소음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ASUS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최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터보 모드와 GPU 개별 그래픽으로 세팅하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CPU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는 멀티 22,173점, 싱글은 1982점으로 처음 보는 압도적인 점수가 나왔습니다. 진짜 좀 놀라운 점수인데요. CPU도 135W가량의 전력을 사용하면서 3.8에서 3.9GHz 정도의 클럭을 유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U 성능을 테스트하는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는 그래픽 스코어 3773점, 물리 스코어는 35,608점, 타임스파이는 그래픽 11,885점, CPU 16,284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스와 타스를 테스트하는 동안 CPU와 GPU 온도는 대부분 60에서 80도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타임스파이를 20번 연속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99.3%로 통과하면서 성능을 장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중에 키보드 위쪽과 또 양옆쪽으로는 발열감이 느껴지긴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건 키보드 쪽은 오히려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게이밍에 많이 쓰이는 WASD 키 쪽과 숫자 키가 있는 쪽을 중심으로 공기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어서 실제 온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칭찬하고 싶은 아주 기분 좋은 쿨링 설계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중에 가장 소음이 심할 때는 50dB를 조금 웃도는 정도를 기록하면서 보통 55dB에서 심하면 60dB를 넘나드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보다는 조용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터보 모드 대신 성능 모드로 놓고 측정하면 소음이 울트라북 수준보다도 낮은 40dB 안팎으로 크게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벤치 점수도 낮아지긴 하지만 이 낮아진 점수도 12세대 i9-12900H 프로세서의 터보 모드 점수를 웃도는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성능 모드로 놓고 조용하게 사용하다가 정말 고사양 작업에 필요한 순간 터보 모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게이밍 성능은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평균 179프레임, 하위 1%는 82프레임을 보여줬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4는 평균 142프레임, 하위 1%는 103프레임,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95프레임, 하위 1%는 72프레임, Back 4 Blood는 평균 147프레임, 하위 1%는 93프레임을 나타내줬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그것도 최고 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정도니까요. 현재 나와있는 게임의 옵션과 프레임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240Hz인 만큼 240프레임까지 뽑아내기 위한 옵션 조정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사양의 작업 용도로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 용도로 구매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본 결과 4K 영상 편집도 프리뷰의 버벅임이나 색상 보정 또 각종 전환 효과에 문제없이 쾌적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데스크탑과 인코딩 시간도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G733 모델이 1분 49초, 제 데스크탑이 2분 12초로 데스크탑을 여유있게 앞지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733은 디스플레이 덕분에 기기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게이밍용 디스플레이를 넘어서는 품질을 보여줬는데요. WQHD 해상도의 16:9 비율, DCI-P3 100% 색역을 만족하는 17.3인치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도와 색역, 또 크기까지 게임뿐만 아니라 색상에 민감한 작업용 노트북으로도 손색이 없는 정도입니다. 최대 밝기는 300니트로 유일하게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더 밝았으면 좋았겠지만 보통 전원을 연결하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만큼 큰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느꼈던 부분은 240Hz 주사율의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좋은 화질에 높은 주사율이 더해지니까 매끄럽고 쫀득한 느낌으로 감성적인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에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이밍을 위한 어댑티브 싱크와 3ms의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돌비 비전 HDR도 지원하고 있어서 영상 시청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미디어 감상은 보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판에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는 저음과 고음을 출력해주는 우퍼와 트위터가 각각 2개씩 분리되어 있어서 일반 스테레오 스피커보다 더 확실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답게 타격감 있는 저음이 강조되어 있고요. 스피커 위쪽의 팜레스트 부분도 같이 둥둥둥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소리고요. 돌비 음장을 통해서 여러가지 소리 성향으로 바꿀 수도 있어서 스피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G733 키보드는 상단에 볼륨과 마이크 음소거, 성능에 관련된 이 5가지의 단축키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향키는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만 크기가 조금 작은 점이 아쉬웠고요. 백라이트 밝기는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 키 트래블이 2mm로 깊지만 0.15mm만 눌려도 바로 반응한다는 오버스트로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키감은 약간 묵직하게 눌리는 편이고요. 소음도 작은 편이라 타이핑에도 무난히 쓸 수 있었습니다. 터치패드는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팜레스트는 상당히 부드러운 무광택 마감 처리를 해서 만지는 기분은 좋은데요. 지문이 너무 잘 묻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배터리는 4셀 90W로 BBO를 최대 8시간 30분 동안 재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튜브 연속 재생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약 3시간 20분의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제공되는 280W 어댑터를 통해서 30분 만에 0%에서 50%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100W의 PD 충전도 지원되고 있으니까요. 배터리 사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7 SE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성능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RGB 라이트, 또 디테일한 디자인 같은 감성적인 부분들은 이 노트북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제 기준에서는 굳이 램이나 SSD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는 완성형에 가까운 노트북이었습니다. 당장 구매해서 책상에 세팅해놓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언제나 가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는 없겠죠. 프로모션에 따라 가격은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약 300만원 중반대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가격은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CPU나 GPU의 옵션을 달리한 다양한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최고의 노트북을 내 방에 세팅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ASUS ROG 스트릭스 스카 17 SE를 꼭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전 비노트였습니다.